지난주 뉴욕 증시는 S&P 500이 0.91%, 나스닥이 1.12%, 다우 지수가 0.5% 각각 상승하며 기분 좋은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2년물과 5년물 금리가 각각 10베이시스 포인트씩 급등하며 금리 상승 압력이 거세졌고, 달러 인덱스는 0.30% 하락한 98.21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시장은 견조한 상승 탄력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새로운 팟캐스트 돈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이작 뉴턴과 윈스턴 처칠 같은 역사적 천재들도 투자에서는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뉴턴은 남의 회사 거품 당시 현재 가치로 수조 원을 벌었으나 포모 현상으로 고점에서 재진입해 재산의 40%를 잃었고, 처칠 역시 1929년 대공황 직전 광적인 증거금 거래로 막대한 선인세를 탕진했습니다. 반면 진화론의 아버지 찰스 다윈은 철도주 열풍 속에서도 냉철하게 국채로 갈아타며 40년 넘게 연평균 8.6%의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5월 1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성명에서 일부 연준 위원들이 완화 기조 유지에 반대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내부 분열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퇴임을 앞둔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의 흐름을 지적하며 독립성 수호를 위해 이사직 유지를 결정했고, 5월 15일 취임하는 케빈 워시 차기 의장은 8주째 이어지는 중동전쟁과 3.2%에 달하는 개인 소비 지출 지표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폐쇄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 우려가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스티븐 위트 저자는 엔비디아가 단순한 칩 제조사를 넘어 로봇공학이라는 차세대 거대 시장을 이미 독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젠슨 황 회장은 과거 AI가 소외받던 시절부터 시장을 선점해 생태계를 구축했으며, 현재 전세계 로봇 제조사 40여 곳이 엔비디아의 토르칩을 두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직원 절반 이상이 2,5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거대 연구소로 성장했으며, 젠슨 황은 회사가 언제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긴장감을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오하이오주 제조업체들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며 11월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악기 제조사 칸셀머는 관세 부담과 경영 악화로 공장을 폐쇄하고 중국 이전을 결정한 반면, 월풀 세탁기 공장은 관세 덕분에 수입 철강과의 경쟁에서 유리해졌다며 신규 채용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시러드 브라운 의원은 특정 산업 보호를 지지하면서도 보편 관세에 따른 생활비 상승을 비판하는 전략으로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7의 흥행으로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로의 메모리 공급 쏠림 현상이 소비자 가전 가격 상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AI 서버는 일반 서버보다 10배 많은 메모리가 필요해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 제조사들이 소비자용 물량을 줄이면서 메모리 칩 비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대기업은 미리 물량을 확보했으나 올해 하반기 계약 갱신 시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구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 여파로 미국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 항구의 LNG 수출이 전년 대비 40% 급증하며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소비 시장에서는 리갈 시네마가 듄 파트 3의 아이맥스 티켓을 $50에 판매해 매진시키는 등 프리미엄 전략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리우드 내부에서는 이러한 고가 전략이 일반 관객의 발길을 끊게 만들어 팬데믹 이전보다 관객 수가 30% 감소한 극장가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파 증권의 랄프 악셀 분석가에 따르면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는 1992년 이후 처음으로 4번 연속 금리를 동결한 사례라고 합니다. 랄프 악셀 분석가는 현재 연준이 중립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며 불안해하고 있으며, 특히 인플레이션과 유가에 대한 카슈카리 총재의 발언이 매우 긴축 선호적 매파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시장은 올해 금리 동결만을 가격에 반영해 왔으나 향후 12개월 내에 최소 한 차례 이상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반영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2년물 금리의 상승과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드는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파증권의 피에르 분석가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은 오는 6월 금리 인상을 단행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피에르 분석가는 라가르드 총재가 6월에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과 이번 회의에서 인상안이 실제로 논의되었다는 점 등 5가지 요소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기본 시나리오에 이미 2차례의 인상이 상정되어 있음을 재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6월과 7월에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이러한 명확한 소통 덕분에 단기물 금리가 시장을 주도하며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들 수익률 곡선이 평탄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보파증권의 마크 케이펄턴 분석가에 따르면
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 투표 결과가 예상보다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인 8대1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베일리 총재가 시장의 긴축적인 매파적인 금리 경로를 승인하면서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국채시장에는 지방선거와 노동당 내 리더십 교체에 따른 나랏빚 관리 소홀 재정 규율 완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크 케이펄턴 분석가는 시장이 내년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수익률 곡선의 앞부분인 단기금리 전반부가 더욱 평탄해질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파증권의 KT 분석가에 따르면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동결했으나 기자회견 내용은 매우 긴축 선호적, 매파적이었다고 합니다. 맥클램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하락하지 않을 경우 연속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KT 분석가는 이란 갈등을 제외하면 캐나다의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무역 불확실성이 성장을 짓누르는 등 근본적인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연말까지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이며 금리가 시장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차이가 커지는 단기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파증권의 야마다 분석가에 따르면 일본은행이 4월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독립성이 훼손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야마다 분석가는 일본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외환 개입을 통해 시간을 벌려하고 있지 만미국 금리 상승과 고유가 상황 속에서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행이 조만간 이르면 6월에 금리를 인상하여 재무성과 발을 맞춰야 공조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의 완만한 인상 기조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 장단기 금리 차이가 커지는 현상, 수익률 곡선은 계속해서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파증권의 메이 분석가에 따르면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보유자산을 줄이는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준은 은행들의 비상금, 지급준비금을 풍부하게 유지하는 공급주도형 체제를 고수하는 반면 유럽과 영국 중앙은행은 대출을 통해 비상금 지준을 생성하는 수요주도형 체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메이 분석가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 달러 비상금, 지급준비금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미국의 단기금융시장 금리가 타통화 대비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미국 국채금리와 파생상품 금리의 차이가 벌어지는 자산 스왑의 저평가 현상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S&P 500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승을 기록한 종목은 27.55% 폭등한 센팅 코퍼레이션 CNC였으며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STX가 24.00%, NXP 세미컨덕터 NXPI가 20.98% 오르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하락폭이 컸던 종목으로는 테라다인 TER이 17.38% 급락하며 가장 부진했고 빌더스 퍼스트소스 BLDR가 15.90%, 펜테어 PNR가 13.79% 하락하며 주간 수익률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헬스케어 서비스 종목들 사이에서 희비가 극명하게 갈린 한 주였습니다. 섹터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섹터가 3.48% 상승하며 독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고 필수 소비재가 1.13%, 부동산 섹터가 1.12%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소재 섹터는 1.10% 하락하며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고 이미 소비재 역시 0.05% 소폭 하락하며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산업재 섹터는 0.28% 상승에 그치며 시장 평균을 밑도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요 국가별 ETF 수익률을 보면 한국 EWYA 4.82% 급등하며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냈고 일본 EWJ 1.12%, 미국 SPY 0.94% 상승한 반면 중국 MCHI는 0.16% 하락했습니다. 전체 국가 중 상위 3개국은 4.81% 오른 한국을 필두로 핀란드 EFNL가 4.15%, 이스라엘 EISE 3.6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하위 3개국은 콜롬비아 GXG가 5.95% 급락하며 가장 부진했고 페루 EPU가 3.42%, 칠레 ECH가 3.01% 하락하며 남미 국가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주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4월 27일 월요일에는 손앤도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28일 화요일에는 마켈 그룹, 페어 아이색, 르네산스 홀딩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29일 수요일에는 에버레스트 그룹, 휴마나, KLA, 리제너런 파마슈티컬스, 올스테이트, 메타 플랫폼스, 에비스 바젯 그룹, 리티아 모터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30일 목요일에는 샌디스크, 그램 홀딩스, 그룹 1 오토모티브, 월드 액셉턴스, 파커 해니핀, 시그나, 일라이 릴리앤드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1일 금요일에는 Affiliated Managers Group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일정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5월 4일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